지난 YTN 단독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해경에 예산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들, 함정 운항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교대 근무 인수인계 시간도 줄어버렸습니다. 24시간 철통 같은 경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장비와 식사비, 야식비까지 깎였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국가에 봉사하고 있을까요? 엄연히 생업입니다.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야 사명감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달마다 애들 학원비 내야 한다. 생활비 빠듯해서 투잡진 뛰는 분들도 요즘 많으시잖아요. 치안이 중요하다면서 치안을 담당할 노동은 싼 값으로 치르고 싶은 마음. 이걸 사람들은 열정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부급들은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중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출장비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장 직원 한 사람당 하루 5만 원씩 주던 식비와 일비를 15,000원으로 싹둑 자른 겁니다. 식비만 떼어보면 25,000원이던 게 7,500원으로 감소한 셈입니다. 해경청은 연말까지 교통비와 숙박비라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초과 수당도 모자라 출장 밥값까지 깎이자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 중심으로 사기가 떨어진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총경 이상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많이 받는 직급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예산 부족 문제에서 빗겨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출소에서 일하는 한 해경은 예산 부족으로 수당이 깎이면 고통은 수뇌부가 아닌 아랫사람들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6,000원씩 나오던 야식비도 끊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생했던 일선 해경들에게 지도부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전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출장이 늘어 여비가 부족해졌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여비 삭감은 해경만이 아니라 전 정부 부처의 공통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존대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지면 올해와 같이 삭감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YTN이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또 다른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1살배기 아이가 학대로 숨진 사건입니다. 아이의 고집과 기를 꺾겠다며 아이를 학대한 이들. 20대 친엄마와 함께 살던 어른 2명이었죠. 이들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까지 일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구속됐던 공범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가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경찰의 실수 때문입니다. 법원이 적시한 유치장 말고 다른 유치장에 가둬놓고 조사했다가 이게 불법 구금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공범이 진술한 게 있잖아요. 나도 학대에 가담했다는 이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범은 아이가 숨진 당일에도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풀려난 공범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는데 이 공범이 다시 구속될 수 있을까요?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살배기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에 이어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구속됐던 공범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진 뒤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불법 구금에 해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뤄진 조사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체포한 뒤 발부받은 구인영장은 유치 장소가 한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당직 판사가 바뀌었고 유치 장소가 2곳으로 나뉘어 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중대한 사안인데다가 도주를 한 전력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공범 관계로 인해 불구속 수사 시 진술의 변경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과거보다 좀 더 중대한 범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거나 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같이 단순히 구금 장소가 변경됐다라는 사정으로는 아마 법원에서 다시 재구속을 허락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건장한 남성이 들어와서 의료진 앞에서 다짜고짜 옷을 막 찢습니다. 전신 문신입니다.
머리로 술병 깨고 치료받겠다고 응급실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깨진 건 머리인데 옷은 왜 찢나요? 소위 MG 조폭으로 불리는데 이들이 뭐 여기서만 행패 부렸겠어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지인들에게 돈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연이자가 무려 1,500%입니다. 조직원들끼리는 이런 편지도 주고받았대요. 일본 야쿠자가 최고다. 전두환 때처럼 학살해야 한다. 이 편지 보이시죠? 제가 이 편지 다 읽어보니까 비뚤어진 생각만큼이나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다 틀렸더라고요. 국어 공부,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유서연 기자입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덩치 큰 남성이 의료진 앞에 섭니다. 대뜸 옷을 찢는데 온몸 가득 문신이 드러납니다. 우통을 벗은 또 다른 남성은 뭔가 불만인 듯 뒤따릅니다. 머리로 술병을 깨고 치료를 받으러 와 행패를 부리더니 옆으로 열리는 자동문까지 힘으로 밀어 부쉈습니다. 20, 30대로 구성된 이른바 MG 조폭 조직원들입니다. 최대 연 1,500%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냈는데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까지 찾아가 위치를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해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걸 보통 또래 모임 집단을 소위 말하는 MG 조폭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휴대폰을 끄고 잠적했는데 저희가 끈질기게 위해 추적해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들끼리 주고받은 편지에선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인을 하등 생물이라며 으스댔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면서 전두환 때처럼 학살해야 한다는 철없는 말도 쏟아냈습니다. 경찰은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4명을 전부 구속했습니다.